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소리가 들리나요? 네. 잘 들리나요? 네. 예. 네, 신축년 새해입니다. 오늘은 오늘 법문은 이 법구경이라고 하는, 오늘 회주 스님이 또 법구경과 관련한 그런 말씀을 좀 이렇게 SNS로 말씀을 하셨는데, 법구경은 총 큰 틀로 보면은 26챕터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세 번째 챕터에 있는 그 내용을 조금 참고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새해, 이 신축년 새해를 맞아서 한 해를 어떻게 시작하면 좋은가 하는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세 번째 챕터의 제목은 마음입니다. 살다 보면은 이래도 저래도 세상살이가 제일 중요한 게 돈 같기도 하고 제일 중요한 게 뭐 같기도 한데, 그런데 마음이 안 편하면 다 소용없어요. 그렇죠? 사람이 사는 데는 이 마음을 잘 관리할 수 있고, 또 내 마음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인연 속에서 살 수 있으면 참 좋습니다. 그런데 나도 내가 누군가의 마음을 잘 보살펴주고, 다른 사람도 내 마음을 잘 보살펴줬으면 좋겠지만, 방법을 몰라서, 마음이 없는 게 아니라 방법을 몰라서 못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럴 때는 그러죠. 미안합니다. 그 문제로 그렇게 속이 상할 줄은 몰랐죠. 그런 줄 알았으면 제가 그랬겠습니까? 이런 말을 겉으로 표현하든 속으로 표현하든 이럴 때가 우리는 있습니다. 또 긴 세월 부부가 함께 살다 보면은 나중에 뭐를 지나게 내가 잘못했구나 느끼지만은, 그래도 변명은 안 되지만 혼자 속으로 그러죠. 그럴 줄 알았으면 내가 그랬겠냐고, 몰라서 그랬지. 이럴 때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혹여 일부분을 좀 짚을 수 있는가 싶어서 경전의 한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뒤에 잘 들립니까? 네. 마음은 들떠 흔들리기 쉽고 지키기 어렵고 억제하기 어렵다. 지혜로운 사람은 마음 갖기를 활 만드는 사람이 화살을 곧게 하듯 한다. 물에서 잡혀나와 땅바닥에 던져진 물고기처럼 이 마음은 파닥거린다. 악마의 손아귀에서 벗어나기 위해. 붙잡기 어렵고 경솔하고 욕망을 따라 헤매는 마음을 억제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 억제된 마음이 평화를 가져오기 때문에. 알아보기 어렵고 아주 미묘하고 욕망에 따라 흔들리는 마음을 지혜로운 이는 지켜야 한다. 잘 지켜진 마음이 평화를 가져오기 때문에. 우리가 부처님 도량에서 부처님의 법을 배우는 것은 부처님께 귀의하고 법에 귀의하고 승가에 귀의하는 것은 큰 복전이기 때문에 귀의하는 것이 있습니다. 복전이라고 하는 것, 큰 복전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는 한 생을 살아가는데 복이 없이 살려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현대사회는 경제가 없으면 살기 어렵다 할 때 저축이 없는 상태로, 저축이 제로인 상태, 저축이 마이너스인 상태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경제적으로 너무너무 힘든 것처럼, 또 경제적으로나 뭐로나 다 여유가 있어도
복이 받침이 안 되잖아요. 이 인생 복이 받침이 안 되면 그런 게 다 소용없으면서 인생이 각박해집니다. 그렇지만은 힘든 가운데 복이 적으나 많으나 마치 내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나 없으나 경제적으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저축을 잘하고 저축한 것이 이자가 좀 많이 붙어야 그래도 어떻게 반전을 이익이 많이 남든 그 이자가 많이 붙든 해야 이 반전을 이게 꿈꿔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복을 심는 역량이 크지는 않지만 좋은 밭을 가져서 좀 이 하나 심어도 많이 종자가 많이 나오고 열매가 많이 나오는 그런 땅을 골라서 심는 겁니다. 그 중에서 최고의 복전은 삼보가 되겠죠. 그러면 거기에 복전에다가 복을 심으면서 그러면은 부처님이 복을 심을 때 일러주십니다. 이렇게 행동해라. 요거는 뭐죠? 그 복을 가꾸는 방법. 저 씨앗을 뿌리고 씨앗을 뿌린 것을 잘 가꾸는 방법이거든. 좋은 밭에 씨앗을 뿌려도 그것을 잘 가꿔줘야 제대로 그 열매가 맺고 이익이 생기고 이자가 붙고 이러지 않겠습니까? 물론 좋은 밭에 뿌렸으니까 안 가꿔도 이 복이 생기는 건 맞지만 잘 가꾼 것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지 않겠어요? 자,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왕 하는 김에 한번 복을 심고 크게 수확을 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맞이하겠습니까? 안 그러면 심고 막 이익이 좀 열매가 좀 맺으면 좋고 안 맺어도 말고 이러고 살고 싶겠습니까? 이왕이면 좀 많이 맺었으면 좋겠죠? 네. 좋은 곳에서 좋은 열매를, 씨앗을 심고 좋은 열매를 많이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조금 전에 그 얘기가 무슨 연관이 있나? 우리는 마음이 잘 흔들립니다. 어떻게 흔들리느냐? 선한 마음에서 악한 마음으로, 악한 마음에서 선한 마음으로 이렇게 잘 흔들려요. 그러면은 그 선한 마음과 악한 마음을 다른 말로 바꾸면은 이타심이냐 이기심이냐, 나의 이익이 우선되느냐 우리의 함께 사는 사람들의 이게 입장이 우선이 되느냐, 이런 거를 이제 살피는 건데, 그런데 우리는 잘 살기 위해서는 내 입장을 포기하고 함께 사는 사람들만을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또 다른 사람의 다른 사람 내 입장만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입장을 포기하는 것도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함께 사는 사람과 내가 같이 행복해야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내 마음이 자주자주 흔들려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마음도 자주자주 흔들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자주 흔들리는 마음을 뭐라 그러죠? 불안한 마음이다. 이렇게 우리는 불안한 마음을 안고 살아가는데, 그러면서 다른 사람이 나의 마음을, 흔들리는 내 마음을 좀 안정시켜줬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도 또 그럴 거 아닙니까? 가족 중에 누구라도, 친구 중에 누구라도 당신 때문에 내 마음이 좀 안정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또 들기도 하죠. 자, 그러면은 당신 때문에 내 마음이 안정되고 나 때문에 당신 마음이 안정되게 서로가 서로에게 무엇을 해야 하느냐? 우리는 가까이 사는 사람을 공부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가까이 사는 사람을 통제하고 지배하고 심부름시키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아니고, 같이 사는 사람을 공부를 좀 해야 돼요. 함께 저희 두 부부가 오셨길래 물었습니다. 그래, 함께 사신 지가 얼마가 됐습니까? 예, 30년 됐습니다. 35년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두 분이 서로 잘 아시겠군요.
그랬더니 서로 잘 알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부인한테 물었습니다. 남편이 당신에 대해서 잘 압니까? 그랬더니 픽 하고 웃어요. 또 이 남편한테 물었습니다. 부인이 당신을 잘 압니까? 글쎄요. 우리는 함께 오래 살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알아지질 않습니다. 여기 보살님들 이게 픽 하고 웃는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있죠? 함께 오래 산다고 아는 게 아닙니다. 함께 살면서 바라봤다고 아는 게 아니에요. 관심을 가지고 함께 사는 사람을 공부를 해야 알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보고, 이럴 때 어떻게 생각하고, 이럴 때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 그리고 아플 때는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느끼는지, 건강할 때는 어떻게 보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느끼는지, 이런 것들이 다르거든. 그러죠? 그래서 건강할 때 섭섭하지 않던 것이 아플 때 똑같이 건강할 때 대하듯이 대하면은 아주 이게 힘들어요. 자, 이제 건강할 때는 밥 줘요 이러면은 주부가 밥을 챙겨줄 수 있죠. 문제 없어요. 그런데 아프다고 사인을 보냈는데 여전히 그러면은 밥을 하던 거니까 해오던 거니까 차려는 줘야 되는데 그 밥을 차리는 과정이 쉽지 않습니다. 많은 고통을 안고, 그리고 그 다음에 보호받지 못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 속에서 추운 들판에 서서 밥을 차리는 것 같은 이 서늘한 마음을 가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사람은 처지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 건강 상태에 따라서 느껴지는 것들이 다른데, 이런 부분들을 공부하고 거기에 따라서 오늘은 몸이 아프구나. 그러면은 이런 날은 내가 적당히 챙겨 먹지. 이렇게 말 한마디만 하면 뭐라 그래요? 배려인 겁니다. 그런데 배려를 안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배려를 하려도 공부를 하고 이게 관찰을 하고 공부를 해놔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어른들이 서로가 이제 이렇게 저분이 내 마음을 몰라준다 이러는데, 어른들도 어린 친구들의 마음을 몰라주는 게 있습니다. 남자들은 자동차 카탈로그 쳐다보고 있으면 부인들이 열딱지가 납니다. 근데 부인들이 또 명품 가방 리스트를 들고서 이게 쳐다보고 있으면은, 그렇죠? 그러면은 또 남편들은 열딱지를 냅니다. 쓸데없는 거 쳐다보고 있다고. 아이들이 게임 아이템을 이렇게 갖고 싶어 하면은 쓸데없는 걸 가지려고 용을 쓴다 그래요. 그런데 그게 갖고 싶은 거에 에너지는 동일합니다. 그게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 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것들이거든요. 자기를 가장 돋보이게 하고 자기 능력을 가장 잘 발휘하게 할 것 같은 그런 도구들인 거예요. 남자는 자동차로 자신을 증명하고, 여자는 액세서리로 자기를 증명하고, 게임하는 아이들은 아이템이 있어야 게임장에서 능력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코드는 동일한데 서로 동일한 코드를 바라보는데 서로가 내 코드는 내가 이렇게 관심을 갖는 거는 그 필요한 이유를 알겠는데, 이 자동차는 그 필요한 이유를 알겠는데, 가방이나 또 게임 아이템은 도대체 그 필요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공부를 안 했으니까. 그 어느 입장에 서서 보고 생각하는지, 이걸 공부를 안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서로 공부를 안 하면은 마음으로는 사랑한다 그리고 정말로 그러는데
사랑을 하는데 사랑하는 방법이 없으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행동이 전달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 마음은 들떠 흔들리기 쉽고 자기 욕심 위주로 들떠서 흔들리면은 다른 사람의 입장, 다른 사람의 관점, 생각, 느낌이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흔들리는 마음을 지키기 어렵고 억제하기 어렵다. 지혜로운 사람은 마음 갖기를 활 만드는 사람이 화살을 곱게 하듯 한다. 화살을 곱게 한다는 건 뭐냐면은 화살이 이렇게 활을 만들어서 이게 화살을 날리는데 날아가는 화살이 이렇게 우리가 보통 예전에 자연적인 나무로 만들잖아요. 그럼 나무로 이렇게 화살을 만드는데 화살이 이렇게 옆으로 휘어져 있으면 휘어져 있는 화살을 쏘면은 마음 먹은 대로 이렇게 관역에 가서 꽂힐까요? 아니면 마음은 관역에 가 있고 화살은 다른 데로 날아갈까요? 자, 내 마음은 화살이 관역에 가서 꽂혔으면 좋겠는데 이 화살이 꽂히는 자리는 결과는 다른 데 가서 떨어지거든. 그러듯이 우리 마음이 이게 흔들리는 상태에서 뭐를 이렇게 해보면은 마음은 잘해보고 싶지만 마음이 흔들리니까 안 보여요. 안 보이니까 사실은 장님인데 장님이고 규머거리인데 내가 그런 상태에서 내가 다 알고 다 보는 것 같은 착각으로 내 마음대로 하거든. 내가 해주고 싶은, 내가 이렇게 잘해준다는 느낌으로. 그런데 전달이 될까 안 될까? 이렇게 휘어진 화살을 쏘면은 관역에 가서 잘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 그러면은 뭐라 그래요? 열심히 잘해줬는데 효과가 안 날 때 내가 백날 잘해줘봐도 뭔 소용이 있어? 하나도 만족도 안 하고 이런다고. 그런데 잘못 쐈다는 생각은 잘 안 해요. 공부를 안 했거든. 그러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두 가지. 이 화살을 어떻게 해요? 늘 반듯하게 피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들어갔을까 안 들어갔을까 옛날에. 이게 굽어 있는 나무를 이렇게 부분 반듯하게 잡아주려면은 노력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수시로. 이렇게 반대편으로도 이렇게 잡아보고 시간을 뒀다가 또 놔보고 제대로 잡혔나 보고 아니면 다시 잡고 그러죠. 그러려면 관찰을 자세히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돼. 그러면 내 마음도 좀 관찰을 좀 해야 되고 또 내가 위하고 싶은 사람의 마음도 자세히 관찰을 해야 되겠죠. 어떻게 굽어 있는지 어떻게 그래서 그거를 뭐냐면은 쓱 보고 안다. 그거는 아주 자만이죠. 저희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남편 입장에서 부인이 남편을 부인이 그래. 내가 당신을 쓱 봐도 알아. 이러면은 인정합니까? 아니면은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럽니까? 말도 안 되죠. 마찬가지로 남편이 아내를 쓱 보고 알 수 있어요? 100% 모릅니다. 부모가 자식을 쓱 보고 아나요? 알 수가 없어요. 자, 아이들은요, 부모님이 이렇게 전화하는 게 그렇지만, 이 젊은 사람들 결혼시켜보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아들을 결혼시키면 며느리가 있잖아요. 며느리한테 시부모님이 함부로 전화하면은 욕먹습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러고 뭐냐면 애들이 전화는 안 하고 문자질을 하고 있어요. 어른들한테. 그러면 어른들이 볼 때 무례한 거예요. 그죠? 그러면 왜 그러냐면은 그게 무례하게 보이는 건 공부를 안 해서 그래. 자, 그럼 이제 어떤 공부를 해야 되느냐? 이런 공부를 좀 해야 돼요. 아이들은 왜 그런가? 이제 쟤들은 왜 저러지? 저희들이 총명한 사람들인데 왜 저렇게 할까? 이유가 뭘까? 이렇게 한번 의심을 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구하는 게 별거 없어요. 물어보면 돼. 그러죠? 그러면은 물어보니까 저도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대답을 하더라고요. 저희들은요, 문자도 하고, 전화 통화도 하고, 얼굴을 대하고, 대화도 하고, 세 가지를 다 씁니다.
그런데 용도가 다릅니다. 그래? 어떻게 다른데? 예, 이 감정적으로도 편하고 말하기가 편하고 말할 내용도 편하고 감정적으로도 편하면 얼굴을 보고 얘기합니다. 제일 좋죠. 그런데 감정적으로는 불편한데 내용은 꼭 이렇게 의견은 꼭 교환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불편한 감정은 안 들키고 싶습니다. 이 불편한 감정은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풀리는 건데 굳이 들켜서 인생 꼬이게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문자만 합니다. 그 다음에 전화통화는요, 그거는 전화는 받을 수 있는 시간대가 상황에 따라 많이 다릅니다. 저희들은 인구 밀도가 높은 이런 세상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구 밀도가 높다는 것은 그때그때 처리해야 할 일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 때나 오는 전화를 아무렇게나 다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얘기, 또 이게 밀접한 얘기는 시간대를 정해놓고 통화 시간을 약속하고 통화를 해야 편합니다. 어때요? 이유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이유가 되죠? 얘네들 무례한 건가요? 이 친구들 무례한 건가요? 어른들이 살아온 그 방식하고는 좀 다르지만 나름대로 이렇게 자기들 이유가 있죠. 그리고 배운 만큼 정리도 잘했죠. 열심히 가르쳤잖아요. 잘 살으라고 세상을. 자, 그러면은 이럴 때는 어른들이 맞춰줘야 될까? 아니면 아이들더러 어른에다 맞추라 그래야 될까? 어른들이 좀 맞춰줘야 되겠네. 그죠? 애들이 문자를 넣어주면은 그래. 그러면은 언제 시간 날 때 전화해라. 이렇게 문자 넣어주면 그러면 이제 자기들이 그럼 몇 시에 전화하겠습니다 하고 문자가 띠릭 와요. 그럼 그때 좀 통화하면 돼요. 그리고 요즘에는 문자를 어른들이 하기가 어려우면 휴대폰 발달됐죠? 음성으로 문자 보내기. 시간 될 때 음성으로 이렇게 꼭 조금만 배우면 할 수 있거든요. 음성 누르고 그 메시지에 음성 누르고 시간 될 때 전화해라 그러면 문자가 거기 딱 뜨거든요. 그러면 탁 눌러서 보내면 됩니다. 자, 이제 이런 식으로 이 시대를 공부하면은 이렇게 공부한 분은 어때요? 대화를 할 수 있는 분일까요? 그러면 이렇게 하는 분하고 이런 무례하게 어른한테 찾아오든지 직접 찾아와서 얘기해야 되는데 내가 그래도 많이 양보해서 전화까지는 받아주는데 어디다가 문자질이야 이러고 있으면요. 가까이 하기엔 너무 멀어지는 어르신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는 예전에 이렇게 시집살이 해보신 분들 압니다. 이게 시댁 식구들, 친하지도 않은 시댁 식구들 모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거든요. 그런데 요즘 젊은 친구들은 간단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우리 집에서 키운 아들이고 우리 집에서 키운 딸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뭐냐면은, 친정집은 이 여자가 관리하고, 시댁은 남자가 관리하기로 하자. 이게 자기들끼리의 상식이에요. 그러니까 며느라이가 왜 전화를 안 하는지 모르겠어. 왜 이게 전혀 이게 연락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걔네들 상식이 그래요. 누가 키웠냐? 우리 집에서 애들이 그렇게 컸고 옆집에서 애들이 그렇게 컸어요. 그렇게 크라고 일러준 적은 없는데 그렇게 크도록 이 집 저 집이 다 그렇게 커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계절이 겨울이고 춥거든요. 그런데 이 계절엔 이렇게 추우라고 내가 얘기한 적은 없지만 이렇게 추운 계절이 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계절을 욕해야 될까? 아니면 옷을 하나 더 입어야 될까요? 우리 집 애만 그러면은, 아니면 우리 집 며느리만 그러면은 야단을 칠 수 있는데, 그쪽이 상식입니다. 그 젊은 사람들이 그냥 일반 상식이 돼버려 있어요. 그 상식이 돼 있는 거를
그 야단 한 번으로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 어림도 없죠. 관계만 나빠집니다. 공부를 좀 해야 됩니다. 왜? 다른 세대와 산다는 거, 다른 사람과 산다는 거는 공부를 좀 해야 됩니다. 그러겠죠? 같이 사는 제가 올해 59입니다. 그런데 제가 59은 처음 살아봐요. 저쪽이 59과 관련해서는 전 초보자입니다. 그래서 59으로 세상을 살기 위해서는 제 몸의 상태, 제 마음 상태에서부터 제 주변의 환경까지 다시 초보자의 마음으로 공부를 합니다. 부인도 그 나이를 처음 살아봅니다. 남편도 그 나이를 처음 살아봅니다. 그렇죠? 오늘은 처음 살아봅니다. 다 초보자인 거예요. 그 다음에 첫째 사위를 맡든 며느리를 맡든 맞이할 때 사위를 두고 살아보는 거는 초보자입니다. 그렇죠? 우린 초보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잘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모른다는 것을 알고 모르는 것을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공부하는 마음을 가지면 상대가 궁금한 사람이 돼요. 그렇죠? 그리고 궁금하고 내가 상상한 것과는 다른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잘 살 수 있는 길을 발견할지도 모릅니다. 자, 여기에서 경전의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인내심을 가지고 자기의 화를 이렇게 피우듯이 자기의 감정 조절, 그리고 자기 성격 조절, 자기 충동 조절 이런 걸 해야, 그래서 그걸 가라앉혀야 됩니다. 이렇게 가라앉혀야 돼요. 물에서 잡혀나와 땅바닥에 던져진 물고기처럼 이 마음은 바닥거린다. 악마의 소나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이게 굉장히 듣기에는 평범한 말 같은데 굉장히 가슴 아픈 얘기입니다. 뭐냐면은 이 물고기가요, 낚시를 할 때 물고기를 바라보면 어떠냐면은 물고기는 이렇게 낚시에 밑밥 찌에 걸려 있는 미끼. 미끼를 바라보고 그걸 덥석 물 때까지는 꿈을 꿉니다. 약간의 즐거움을 꿈꿉니다. 그런데 그런데 그 앞에서 저게 미끼라는 걸 알아도 그 유혹을 뿌리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덥석 물잖아요. 그 다음에는 어떤 기대가 생기냐면은 끌려 올라와서 이제 물 바깥에 끌려 올라와서 너무 괴로우니까 여기에서 이 괴로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막 열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고통에 빠진 상태에서 고통을 벗어나기를 열망해요. 그렇죠? 사고를 잔뜩 쳐놓고 사고를 수습하기를 열망합니다. 상황을 잔뜩 악화시켜놓고 그 상황이 진정되기를 열망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고를 치기 전에 사고를 칠까 말까 하는 이 순간에 자기 마음을 그때 공부를 하고, 그때 자기 마음은 들떠있고, 마음은 들떠 흔들리기 쉽고 지키기 어렵고 억제하기 어렵다. 그 미끼 앞에서, 어떤 욕심을 낼 만한 미끼 앞에서, 화를 낼 만한 미끼 앞에서, 거만을 떨 만한 미끼 앞에서, 그 다음에 남의 경계선을 마음대로 침범하고 싶은 미끼 앞에서, 이 다른 사람의 경계선이라는 게 뭐냐면은, 자, 평상시에는요, 부인하고 남편하고 부인이 그럽니다. 오늘 평상시에 음식을 가정살림도 잘하고 이렇게 음식도 잘 챙겨주고 하다가 아프대요. 그러면은 아픈 날은 평상시처럼 내가 나를 위해서 밥 이렇게 하면은 밥이 탁 나올 수 있는 조건입니까? 아니면 밥을 차리기 어려운 상황입니까? 밥을 차리기 어려운 상황에는 서비스의 경계선이 좀 이게 어려워져요.
그쵸? 그러면은, 그럴 때는, 거의 서비스를 요구하기까지는 이게 경계선에, 경계선이, 그런 날은 좀 이렇게 처지거든요? 그럼 경계선을 인정하고, 그런 경계선에, 그럴 때는 뭐냐면은, 오늘 밥을 차릴 수 없겠지? 그러면은, 그러면 좀 어렵다 그러면 알았다고, 뭐죠? 문 밖에서 놓고 하고 물어보는 것처럼. 어떨 때는 마음을 열고 가슴 안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을 때가 있고, 자기가 위험하면 자기 보호를 위해서 문을 닫고 문 밖에서 응대하고 싶을 때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친한 사람도. 실제 그런가요? 안 그런가요? 그런 게 있죠? 예, 그거는 보살님들 뿐만 아니라 남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너무 안으로 치고 들어와서 평상시 하던 대로 요구하면은 욕먹습니다. 자, 이제 미끼. 미끼는 뭐냐면 탐욕이 자극하는 미끼, 탐욕을 자극하는 미끼. 그 다음에 성냄을 자극하는 미끼, 거만심을 자극하는 미끼. 이 미끼를 덥석 무는 순간에, 그 순간에는 잠시 통쾌한 게 있어요. 그 미끼를 무는 순간에 잠시 통쾌한데, 그리고 나서 상황이 악화돼서 이 물 밖에 끌려나온 물고기처럼 상황을 겪게 될 때는, 그때는 이 고통스러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많은 희생을 하더라도 이 고통스러운 상황을 벗어나고 싶다, 이렇게 꿈꿀 수가 있어요. 근데 이미 잡혀나온 상황에서 다시 돌아가는 게 쉽기나 해요? 많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악화되기 이전에, 상황을 나쁘게 만들기 이전에 거기서 참는 연습을, 참고 조절하고 욕망의 크기, 충동의 작용을 조절하는 연습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이렇게 경전을 읽는 거예요. 방법은 경전을 읽고 법문을 듣고, 그리고 이런 법문도 어떻게 해요? 반복해서 듣습니다. 한 번 들으면 이해할 것 같죠? 조금 지나서 한 3일만 지나면 홀랑 다 까먹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 같죠? 인생에서 중요한 걸 건드리는 것 같은 거는 여러 번 반복해서 들어봅니다. 그러면은 그게 차츰차츰 이제 기억에 남고, 기억에 남으면서 그 의미를 생각합니다. 기억에 남고, 그 기억에 남는 것의 의미를 자꾸 생각해 보면은 의미가 쭉 연결되잖아요. 그럴 때 뭐라 그러면 들음으로 인한 지혜가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 들음으로 인한 그 지혜가 생길 때 그것을 자꾸 더 생각해서 누구의 생각처럼 만들어요? 그 흐름을 내 생각처럼 만들어요. 내가 스스로 생각해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지. 내 생각도 그래, 나도 그래, 나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생각이 돼. 이렇게 생각이 자연스럽게 익어질 수 있게 생각을 연습하는 거를 사해. 생각사자, 지혜자. 이렇게 해서 생각의 지혜를 높여갑니다. 이렇게 생각의 지혜를 높여도, 그래, 이제 나도 알지. 근데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 이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잘 안 되더라고. 상황이 저러니까 잘 안 되더라고. 이런 말을 하게 돼요. 그쵸? 그럴 때 여기에서 뭐냐면은 시행착오는 있어도 중단은 없다. 이 결심을 하는 거예요. 시행착오는 있어도 중단은 없다. 어떻게 해요? 계속 연습한다. 그래서 어떻게 연습해요? 어떤 상황에서도 자유자재로 쓸 수 있는 상태가 되도록 연습한다. 처음에 운전 배울 때 운전 서툴고 어느 도로 상황도 다 힘들어요. 그런데 운전이 숙달되면 골목길에서 큰 길 도로에서 고속도로에까지 다 그 길이죠. 자연스러워지면은 그 길인 거예요. 그냥 어느 상황에서든지 쓸 수 있어요. 그럴 때 운전이 그렇게 능숙해지는 데까지는 뭐죠? 시행착오는 있어도 중단은 없고, 시행착오는 있어도 포기는 없는 거예요. 이렇게 충분히 이해한 것을 내가 내 인생에 가져다 쓰기 위해서는 그렇게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가는 과정이 뭐예요? 내가 이 복을 심고
내 복을 키우는 방법이 어디에서? 가정 안에서. 가정 안에서 이 남편한테 인정받는 아내, 아내한테 인정받는 남편, 남편한테 사랑받는 아내, 아내한테 존경받는 남편. 그렇죠. 삶의 에너지원이죠. 그런데 이것들은 나는 너를 사랑하지 않아도 너는 나를 존경해야 된다. 내지는 나는 당신을 존경하지 않아도 당신은 나를 사랑해야 된다. 이런 논리는 이런 태도는 가지고 있으면 서로가 서로를 갉아먹어요. 그래서 의무와 책임 그리고 이런 것들을 같이 공부를 해야 됩니다. 오늘 하루를 잘 살고 오늘 이후로부터 꾸준히 잘 살기 위해서는 함께 살아가는 사람을 공부하는데, 그런데 상대의 비위를 맞춘다고 해서 상대를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무엇을 근거로 공부해요? 이렇게 부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같이 공부하면서 부처님의 말씀에 다가갈 수 있도록, 이렇게 부처님의 말씀에 다가가고 부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그러면서 복도 짓고 지혜도 닦으면, 그러면 우리는 그 부처님의 말씀이 현실화될 때 믿음은 깊어지고, 그리고 그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는 지혜가 높아지고, 그렇게 지혜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우리의 삶의 질은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연세가 있는 분들이 나이가 점점 들면서 자식들에게, 이웃에, 친구에게, 특히 자식들에게, 손자들에게 어르신으로서 나이가 들어가실 겁니까? 아니면은 노인네로 나이가 들어가시고 싶습니까? 어르신으로서 나이가 들어가려면은 자식들을, 손주들을 공부를 좀 해둬야 될까요? 안 그러면은 너희들은 어리니까 내 시키는 대로 해, 이렇게만 해야 될까요? 너희들은 내 말만 들어, 이렇게 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나도 듣고 말하고, 듣고 잘 이해하고 말하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야, 좀 설명을 해봐라, 이렇게 하고, 그렇죠? 그 입장을 한번 설명을 해봐라. 말이 안 되는 입장 같아도 듣고서 찬찬히 생각을 해보면은 아까 젊은 친구들이 문자, 전화, 얼굴 대면하고 대화하기, 이런 게 구별하는데, 사실은 보니까 어른 세대에서는 불편함을 감수하고 그걸 구별을 못한 채로 그냥 불편함을 감수하고 살았잖아요. 왠지 알아요? 지금 어른 세대가 젊은 시대를 보낼 때는 전화기에 문자 보내기가 없었어요. 시작부터 그런 걸 쓸 수 있는 사회적 인프라가 없는 상태에서 그냥 몸으로 때웠던 거예요. 그렇죠? 젊은 세대들은 그것을 구별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춘 사회에서 태어나서 살았기 때문에 그냥 있는 거를 쓴 거예요. 이런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래서 어떻게 사느냐? 붙잡기 어렵고 경솔하고 욕망을 따라 헤매는 마음, 이 충동들을, 붙잡기 어렵고 경솔하고 욕망을 따라 헤매는 마음을 억제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 그것을 처음에는 함부로 움직이지 않게 잘 가라앉히고, 그 다음에 상황도 공부하고, 나도 공부하고, 상대도 공부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억제된 마음이 평화를 가져오기 때문에. 우리는 말은 평화롭고 온화한 이렇게 삶을 원한다고 하면서 일을 어떻게 부딪혔다 하면은 이게 데시벨 높은 사운드가 집안을 장악할 수도 있거든. 그렇죠? 그러려고 그런 건 아닌데 하다 보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런 경전을 같이 읽고 요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서 우리가 각자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부분들을 서로 의논도 해보고, 또 이렇게 가족끼리 얘기하면요, 가족은 웃기는 게
정말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가족끼리는 서로를 만만하게 보는 버릇들이 있거든. 그렇죠? 그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또 그 저희 자식도 부모를 아주 만만하게 보는 버릇들이 있어요, 요즘에. 그러니까 만만하게 보는 사람 말을 잘 들을까 안 들을까? 흘려들어요, 자세히 잘 들어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사람들을 공부할 기회가, 이 공부할 마음 자세가 서로 없는 거야.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가족 모두가 무시할 수 없는 분이 있어요. 그 중에는, 자, 여기 이 관음사에 어른 스님 앞이면은 가족들이 다 무시할 수 있을까 없을까? 못하죠. 어른 앞에서 이렇게 그 부분에 저희가 어떤 문제를 의논하려고 하는데 저희 이렇게 저희들이 엇나지 않게 좀 봐주십시오. 그러면 조율을 해주실 거 아니에요. 가끔 한 번씩 그런 기회를 가지면은 그러면서 연습을 하는 겁니다. 평상시와 다르게 어떻게 조율할 수 있는가? 어른 앞에서 하면은 어떤 조율이 되는가? 이런 거를 해보면서 경험을 해보는 거예요. 그렇죠? 새로운 경험. 혼자서 마음 먹고 바꾸려고 해도 안 바뀝니다. 왜? 가족과 관련된 문제는 가족이 함께 해야 돼요. 그래서 잘 살아보려고 해요. 그래서 혼자 애를 씁니다. 그런데 잘 되나요, 안 되나요? 함께 해야 되는 거는 함께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가족이 함께 경전을 읽고, 그 경전을 저희가 읽고 이걸 연습하고 여기에 맞춰서 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요? 하고 설명을 또 부탁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거를 이렇게 그 각도에서 서로 의논을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부딪히고 충동이 튀어나오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도 그런 조건이 어른 앞에서 중재를 해주는 어른 앞에 계시면은 조율을 해주는, 그러면 이게 화를 낼 미끼 앞에서 헐컥하고 화가 나지 않고 미끼를 덜썩 물지 않고, 탐욕을 낼 자리에서 탐욕의 미끼를 덜썩 물지 않고, 또 거만을 떨 그 미끼 앞에서 거만을 덜썩 물지 않고, 그걸 무는 순간에 물가로 끌려 나와서 고통의 이게 난장판을 만들 수 있는데,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으면서 그 앞에서 자제하고 조율하면서 자신도 관찰하고 가족도 관찰하는 이런 연습의 기회를 갖습니다. 그러면서 이걸 뭐라 그래요? 우리는 행복을 위한 수행이다. 행복하기 위해서는 가족만 바뀌어야 될까요? 나도 같이 바뀌어야 될까? 근데 바뀌긴 바뀌어야 되는데 어느 방향으로 바뀌어야 되는지 구체적인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죠? 그래서 혼자보단 가족 둘이 낫고 가족 둘보단 셋이 낫습니다. 그렇죠? 뭐가? 효과가. 이건 뭐예요? 복을 심어서 이자를 세게 내는 방법입니다. 그러겠죠? 삼보에 귀의하면서 부처님께 귀의하고 법에 귀의하면서 또 승가에 귀의하면서 그 혜택을 누려보시는 겁니다. 우리 관음사 불자님들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또 우리 관음사에게 어른 스님은 항상 저희 다실에서 언제든지 이렇게 따뜻하게 이렇게 맞이하시는 분이잖아요. 저는 가끔 궁금해서 묻습니다. 이렇게 하루 종일 앉아 계시면 힘들지 않습니까? 그냥 웃으시에요. 근데 그냥 웃고 그냥 그렇죠, 이게 내 일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그게 한두 번이 아니고 한두 해가 아니죠. 저한테 할 수 있냐고 물으면 저요, 그렇게 못합니다. 아직 제 수행력이 어른 스님의 수행력에 어림도 없어요. 제 자비심이 어림도 없습니다. 저는 어른 스님 하는 거에 반만 해도 빨리 지쳐요. 그러면 뭐죠? 인내심의 폭과 자비심의 폭, 그런 그릇이 큰 앞에서 우리는 조율의 가능성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죠?
자, 기회, 여기는 굉장히 조건이 좋아요. 관음사는 조건이 좋습니다. 이런 좋은 조건 하에서 경전을 읽고 또 경전 그 구절을 우리 생활에 적용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렇게 하고 그러면서 의논하고 잘 안 되는 부분은 또 함께 찾아와서 노력합니다. 이런 일들을 반복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따로 어른 스님의 도움을 받지 않더라도 가족끼리 앉아서 충분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이 커집니다. 우리의 역량은 어느 날 갑자기 크는 게 아니라 씨앗을 심어놓고 조금씩 이렇게 키우다 보면 싹도 나고 줄기도 나고 가지도 나고 잎새도 나고 꽃도 피우고 열매도 맺고 이렇게 점진적으로 이 성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이 만들어가야 하고 또 실제 인생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불자님들 오래 앉아 계셔서 정초에 다리도 많이 아픈데 그런데 그래도 우리는 이 중요한 목적 행복하게 잘 살아야 됩니다. 누구와? 제일 가까운 사람들하고. 그래서 제일 가까운 사람들이 무엇을 생각하느냐. 가까운 사람에게 빨대를 꼽지 않고 살기. 가족에게 빨대를 꼽지 않고 살기. 가족을 위해서는 사는데 가족을 위해서 사는 사람에게 빨대를 꼽으면은 그러면은 빨리 피폐해집니다. 그리고 그분이 피폐해지면 내 인생도 피폐해집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가까운 그것이 아내일 수도 남편일 수도 아들, 딸일 수도 있고 그렇겠죠. 친구일 수도 있고 거기에 이렇게 걸음도 주고 또 물도 주고 그리고 이렇게 볕도 좀 쬐주고 이런 잘 공부하고 잘 관찰해서 서로 보살펴주는 이런 관음사 불자님들이 되기를 바라옵니다.